네, 반갑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인을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주변이 조금 소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들이 특히 저기 YTN에서 먼저 좀 촬영 협조를 부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그러면 따라서 뒷부분을 3번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먼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연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건강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2번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38 세계 여성인을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임신중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네, 마지막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네,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없는 2021년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네,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기자회견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올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38 여성이날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처벌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용기 있는 여성들의 저항과 그리고 행동으로 작년 2020년 12월 31일을 기해 형법상의 낙태죄는 그 시효를 만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낙태죄 폐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그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오늘 낙태죄 없는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러 많은 단위에서 오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에 앞서서 문학회에서 그간 낙태죄 폐지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서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의 전면적인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와 나아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을 전개해왔습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 여성의 고유한 권리다 라는 사실을 알려내고 그리고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낙태죄가 소멸한 지금 이제 앞으로 모낙배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더 담대하고 큰 행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낙태죄 폐지라는 변화는 결코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바로 국가다 라고 용기 있게 외치며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외쳐왔던 그 용기 있는 여성들과 시민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모이지 않았으면 오늘 이 변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의 첫 순서는 그러한 우리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 해주신 시민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로리, 승은, 혜영님을 차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에 성함이 좀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정정드립니다. 우선 로리님을 모시고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여성인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이 사회가 여성인 나의 건강과 행복을 신경 쓰고 있는가? 이것은 2021년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이 거의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렇다. 한국은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결정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제도 안에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여성들은 매일매일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우리는 바로 범법자가 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고 타인의 고발, 의사의 진료 거부, 주변 공동체나 가족의 외면과 강요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잘못된 선을 그어놓고 어떤 임신을 허용할지, 어떤 임신을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해두고 여성이 마땅히 자기 몸에 행사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다시 잘못된 궤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의 여성은 위험과 불안, 형법상 죄라는 실제 위협과 주입된 죄책감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건강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여성들의 일탈이나 오남용, 잘못된 판단을 우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잘못된 관성으로 다시 후퇴하려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의 당연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주체적인 시민입니다. 일정 주수 이후의 임신 중지는 위험하다? 아니요,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안전한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 제도를 준비하십시오. 특정한 상황에서만 임신 중지를 허가하겠다? 아니요,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지, 어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지에 집중하십시오. 상담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아니요, 여성이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는 추가 조건을 달지 말고 여성이 원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상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임신 지속이든 임신 중지든 국가나 법이 개입하고 조건을 달지 않고 여성 당사자가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로 여성 국민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 어떤 낙인과 제한으로도 이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의 시대로 돌아가기는커녕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성의 결정을 사회가 존중할 것을,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기를, 국가가 보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청해 듣기 전에 좀 기자님들께서 아까 사진 촬영을 좀 미처 다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포토타임을 중간에 한 번 더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라고 외치면 이번에는 함성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에 들고 계신 손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네, 번쩍 들고 함성을 3초 동안 외쳐주시면 그러면 그 기자님들께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럼 다음 발언 이어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운동에 함께한 시민 발언 두 번째 순서로 혜영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시는 것이 또한 많은 용기가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분들께서 박수와 또 지지로 발언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배틀그라운드 269에 작업을 했었고, 이 작업으로 만난 100여 명의 여성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한 현 시점에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된 비정규직 예술노동자 최혜영입니다. 발언을 준비하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달려온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지난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2016년 10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의 제목은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였습니다. 그날 보신각 앞 광장에 모인 여성들은 이런 피켓 문구를 직접 작성해 준비해 왔었습니다. 내 자궁에서 손 떼, 국가는 나대지 마라. 여성은 정부의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수단이 아니다. 내 몸, 나의 선택. 이 메시지는 2017년 배틀그라운드 269 작업에서도 이어졌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들렸으며 어쩌면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날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들은 제 몸의 권리를 외쳤고 그 내용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국가는 과거 한때에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하며 산하 제한을 하더니 이후에는 범죄자로 낙인 찍었으며 시민사회가 임신 중지를 택한 여성들을 임신과 낙태를 일삼는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혐오 문화를 방관했습니다. 여성 개인과 태아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그 중간에 놓인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숱한 사연은 삭제시킨 채 말입니다. 이러한 서사에서 공정함과 정의를 잃고 시민 여성에게 등을 졌으며 사회 문제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국가는 이제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정당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낙태죄가 사라진 이후의 세계는 어떠해야 할지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어 과거에 임신 중절을 선택했던 주변 여성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1위는 결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혼자서 어렵게 정보를 찾아내어 원거리를 이동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피가 묻어있는 수술 베드에 누우면서 불안했던 심정, 병원에서 힘들게 걸어나와 다시 먼 길을 돌아오는 동안 떠도는 이야기처럼 출산 후와 같이 몸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낙태 경험을 주변에 알릴 수 없으니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후 다시 아이가 생겼을 때에는 이전의 낙태 경험으로 인해 임신한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임신 중에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청자가 없는 듯 굉장히 헛헛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제까지 내 몸은 불법, 오늘은 합법인가?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 시간은 국가가 제정한 불법이라는 범죄자로서의 낙인으로 인해 내내 자신의 몸임에도 제 몸의 경험 일부를 부정하고 은닉하며 국가가 지어준 부당한 경험을 감수해왔지만 낙태가 비범죄화된 지금 그것을 보상해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낙태죄가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제 역할에 게으른 국가만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위해 모여 권리 보장을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는 지금도 유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고 2021년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정치로 휘둘렀던 국가는 이제라도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도구로서만 바라보는 편협한 태도를 중단하십시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면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임신 중절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한 안전한 임신 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맞벌이 부부임에도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이 3배 이상 되고 육아노동 또한 여성에게 과부하된 현실을 인식해 가부장제 내에서 고정된 성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주도의 인식 및 제도 마련, 과도한 육아비와 학비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재생산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변화시키는 것, 결혼제도 밖의 생활 파트너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같은 국가 자원을 제공하는 가족제도의 확대,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와 같은 무게로 존중하고 임신 중단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이들이 사회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의료 정보와 치료 자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 가진 여성들이 양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 권리를 개인의 문제나 태아의 입장에서 보는 이분법적인 시선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늦지 않게 서둘러서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 안전한 임신 중절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여성들의 권리이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신중지 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녀를 도운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던 낙태죄의 존재는 이 땅에 낳지 않을 권리 역시 없지만 또한 더불어서 낳을 권리 역시 권리가 아닌 그저 의무와 희생에 불과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행동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네, 마지막 시민 발언은 최란 활동가님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남자 한번 얘기해봐라. 남녀 차별하십니까? 여자가 두 번 했으면 남자가 한 번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1일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눈에 띄지 않게 폰으로 생중계 영상을 틀어놓고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던 것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을 차별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해온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대가 매짐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제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보다 굴똘히 생각하게 된 건 그날이 아닌 다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4월을 얼마간 지나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은 날,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막연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말이죠. 몸을 가진 존재로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제각기 놓인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복잡한 판단과 결정을 통과해 행하는 임신 중지 역시 결코 부정하거나 단죄할 일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만을 그저 벌하는 낙태죄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얼마나 협소한 이야기였는지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날의 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무기 삼아 여성을 통제해온 세상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러한 무기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끔 저항해온 여성들에게 내가 비치고 있는 바를 실감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이 포개어져 이제는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없이 기쁘고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저를 괴롭혔던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그 가정 뒤에 내놓은 말은 고작 임신 중절 수술에 드는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 였는데요. 여성 개인을 처벌하는 낙태죄 외에는 제 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겨둔 사회 속에서 저 역시 열악한 상상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제 다른 상황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재생산에 대한 일이 단지 사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임을 지금의 선언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임신 중지 시 적절한 공적 의료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 선생님께 낙인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수술받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올바른 피임법과 성병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형체의 가족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친밀성이 존중받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재편되면 좋겠습니다. 성적 소수자도 남성들도 장애를 가진 존재도 이주민도 청소년들도 저마다의 맥락과 위치에 따라 재생산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가 모든 이들의 재생산권 보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길 바랍니다. 모두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경험이 더 충만하고 기껍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세계는 지난 2달 동안은 임신 중지 비범죄의 가능성과 또한 한계를,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학회는 이제 임신 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과제는 임신 중지가 보편적이고 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임신 중지가 공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도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간사 이서영입니다. 낙태죄의 실질적 효력이 사라진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처벌할 우려 없이 재생산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의료진도 여성들이 원하는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얻었지만 국가는 여성들이 이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공적 지원과 제도적 준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성들은 여전히 재생산 권리를 온전히는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는 전면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이 남아있어 아직 현장에서는 24주 제한, 배우자 동의, 보호자 동의 등의 제약이 남아있고 특히 건강보험은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장벽에 처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권이 실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임신중지가 건강보험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모자보건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 개정이랑 무관하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신 진단 시 제공하는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임신 중지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이런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료진들도 졸업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서 지역의 여성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생산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57곳은 분만 산부인과가 아예 없고 30곳은 차로 1시간을 달려야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임신 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이런 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장거리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임신 중지뿐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응급 상황에도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분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분만 의료뿐만 아니라 포괄적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임신중지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도 기존의 분만 의료 중심의 조사에서 나아가 지역별 여성건강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과 임신중지 의료의 실태조사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임신중지가 정착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임신중지를 그동안 시행해왔던 의료인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을 진료할 의료인들을 지원하고 낙인을 줄여나갈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자를 넘어 이제 임신중지를 실체 있는 권리로서 행사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여성들이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의료인들도 이런 목소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료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또 계획과 요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해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의 사무국장 이동근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근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여성이 즐겁고 안전하게 성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프진은 단순히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화학적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임신의 완전 초기 단계부터 임신 진단 키트를 사서 임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집에서 임신 중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 재생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약입니다. 최소 임신 6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산부인과의 병원에서 마취를 받고 입원을 해야 하는 수술적 임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미프진의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미프진을 도입하라는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직도 민간 제약사가 허가를 하려고 자료를 제출해도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회나 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미프진 허가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프진은 지난 30년 동안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어 온 약입니다. 16년 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히 임신 중지를 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온라인에서 미프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되는 미프진은 품질이 보장된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지만 여성들은 그 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 사이트를 규제할 수도 없고 그 구매를 하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프진이 완전하기 때문에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절실하기 때문에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프진을 사용해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임신을 중단하는 주체로 새로 서기를 희망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60년 전에 피임약의 사용으로 여성 해방과 인류 발전의 필수 조건이 되었듯이 2021년에 한국에 미프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성과 출산의 고리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미프진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미프진의 사용 조건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 약을 복용하라고 또 모니터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프진을 매우 위험한 독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장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약물적 임신 중지와 관련된 각종 임상시험에서 입원이 요구되는 부작용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프진이 입원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프진을 사용하는데 입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원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미프진은 손쉽게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시다.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시다.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접근이 아니라 누구나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사용을 요구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 중지 완전한 비범죄화의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임신 중지가 보편적이고 공적인 의료 서비스로 우리 사회의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제도에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과제가 많습니다.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장벽이 철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장애여성 공감활동가 나무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형법 제269조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통제와 억압에 대항하며 함께 연대해온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허용 주수, 사회 경제적 사유 등 인권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또 다른 통제 기준만을 제시할 뿐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후속 입법 제정 등을 미루며 전반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여성 공감 활동가로서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 권리에 있어서 접근성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장애여성이 정보 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장애, 나이, 질병, 가족 형태, 성 정체성, 경제적 지위, 성별,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모든 이들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엄마도 관리해야 하고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라는 발언 기억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상적인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장애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으며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성이라는 규범화된 기준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재생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와 태어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명을 선별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고 여성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낙인을 강화하게 되면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한 위치는 갈수록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 권리의 통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듯 일상화됩니다. 시설에 수용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 여성은 우생학적 기준에 의해 본인의 의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강제 피임 및 불임 시술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호 안전의 이유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일상 및 재생산 권리 등 전반적인 섹슈얼리티의 통제가 정당화되는데 주요 근거로 작동됩니다. 피해자로서의 위치만 존재할 뿐 또 다른 일상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상 회복과 재생산 정의 실현은 중요한 의제도 아니며 논의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장애 여성은 본인의 몸에 대한 결정과 통제 권한이 국가, 거주시설, 지역사회 지원기관, 가족 등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인들은 장애 여성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며 정보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즉 의사소통, 논의, 협상, 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등한 주체로 사고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시간, 생각과 감정에 대해 질문받고 표현할 기회, 판단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확보 등 고민과 조언을 나눈 동료의 필요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의사소통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누구나 일방적인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권리를 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권한은 당사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장애 여성이 사회 인식 및 불평등한 구조 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고 행동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체적인 참여는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 여성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인 환경과 관계망들은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에 긴장감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사를 확인하고 듣고 기록하며 평등한 소통을 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나 내 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해하며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성적인 즐거움 및 욕망에 대해 알아가고 피임, 임신 중지 및 유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양질의 정보에 접근하며 두렵고 불안하지 않게 안전한 상태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인권 침해, 사회적 낙인, 차별,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정상성 규범을 기준으로 한 가족계획, 우생학 등 국가에 의해 통제해왔던 재생산 권리 침해 역사를 묵인하고 방치하며 책임을 유예하지 마십시오. 성과 재생산 권리는 정상성 규범과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공공의 권리이며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국가는 책임 있는 대안,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공적 지원과 제도, 사회적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는 낙태죄 없는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퍼포먼스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도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기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크게 함성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흔한 구호제창 한 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아름, 나영 두 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시월 대표 나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분명히 경찰을 향해서 규탄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 중요한 여성의 날에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 향해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혐오 선동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진행된 행동들은, 언행들은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명백히 참가자들을 향한 폭력이고 혐오 선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금부터 절대 저런 식의 폭력과 혐오 선동이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오늘 중요한 세계 여성의 날에 계속해서 저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임신중지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장소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의료기관에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혐오 선동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 안에는 저런 이들이 들어올 수 없게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드시 지금부터 그런 명백한 행동이 경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38 세계 여성의 날 기자회견문.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 중지 비번제화를 맞이한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 중지 비번제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 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지 비번제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노동, 교육,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임신 중지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령, 장애나 질병, 지역, 이주 상태,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임신 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상담,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부재한 채 임신 출산의 책임과 의무만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 전가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2개월은 임신 중지 비번제화 이후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여전한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료 현장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말맞춰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임신 중지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상담 가이드 구축,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어 제약회사에서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법의 신뢰가 사라짐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던 중요한 변화이며 임신 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절차들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지 관련 의료인 인식 제고와 관련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체계 마련,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체계적으로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식약처 또한 제약회사의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발의된 권리보장 방향의 모자부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올해 비범죄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현행법의 제약을 없애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음에도 관련 논의가 미뤄지며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국회와 관련 부처의 이러한 책임 방기로 인해 여전히 안전한 임신 중지에는 상당한 제약이 잇따르고 있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며 건강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병마다 다른 종종 지나치게 높은 시술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기도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인터넷상의 유통업체를 통해 성분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찾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 또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책임 방기를 용인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 중지의 보장을 필수적인 공공보건의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임신 중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약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미 해외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정부와 국회는 임신 중지 관련 보건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임신 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 유도제 도입을 신속하게 승인하라!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억압해왔던 낙태죄가 비로소 폐지된 2021년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편적 권리로서 공적인 의료 서비스로 보장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접근권이 평등하게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된 퍼포먼스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는 우리 선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외치면 참가하신 분들도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임신 중지를 공적 의료 서비스로 보장하라! 네, 이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 별도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기자회견 마친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광화문 소란스러운 와중에서도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아침부터 분주하셨을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와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데 있어서는 우리 언론 관계자분들의 열정적인 취재가 또 한몫했다는 점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문 앞에 만나면서 앞으로 임신중지 비범죄와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